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잘 빼고 싶어서 PT까지 끊었는데 6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체지방을 3kg밖에 못 빼고 좌절했습니다. 어, 못 넘는 선이 있더라고요. 더 내려가고 싶은데 제가 식단이나 운동을 잘 못 지킨 것도 아니었거든요. PT쌤께서도 갸우뚱할 정도였어요. 제가 오히려 따졌어요. 내가 얼마나 덜 먹고 얼마나 더 운동해야 빠지냐고. 저는 그렇게 운동이 이제 중독이 되어 갈 정도로 주 8일을 다녔습니다. 네. 활동량을 줄이면 야금야금 또 살이 찌고 그러면서 저는 평생 시즌제 관리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아끼는 동생인 박현미 사장님을 통해서 빼독을 알게 되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빼독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미 PT로 비용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놀라웠습니다. PT에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6개월 동안 3kg를 겨우 뺐잖아요. 그런데 TR90을 통해서는 2주 만에 체지방이 3kg가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들이 정말 빼고 싶어 하는, 이제 여기가, 부유방이나 이제 허벅지 안쪽 살이나 복부나 빅불이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날씬해져서 얇아지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정말 잘 슬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게 되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저는 이 뉴스킨을 사업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만의 이 TR90의 스토리를 인스타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또 SNS 소통반 이제 그런 수업도 들으면서 저만의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많은 문의도 받게 되고, 실제로 주문을 받게 되면서 저는 지금 뉴스킨 사업가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회원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가 PT 300만 원 받고 운동하실 때 맞나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대부분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진짜 멋진 몸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체지방량이 3kg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이때 그러니까 뭐 오르락 식단도, 내리락은 했지만 네. 처음과 끝을 봤을 때 3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식단도 결과가 병행하셨나요, 혹시? 네, 저는 항상 닭가슴살을 먹었고 음, 일반식은 한 끼밖에 안 했고 쉐이크도 챙겨 먹었고 음, 혹시 빼독하면서 달라진 식단이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빼독하면서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지 않았어요. 어, 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그 헬스하는 분들이 하시는 네, 식단을 하시다가 빼독 네, 식단으로 바꾸신 거네요? 네, 완전히 바뀌었는데 저도 최근에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옛 기억을 살려보니까 진짜 빼독하는 동안에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안 먹은 거예요. 예, 고구마는 이제 지금이 감자가 제철이니까 감자를 먹었고요. 그 단백질은 계란이랑 두부, 그리고 저희들이 섭취하는 그 쉐이크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셨구나. 운동하고 또 그 헬스하는 분들이 보통 드시는 그런 식단을 하시다가 네.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하루 동안 5번을 먹어야 되는 식단을, 빼독 식단을 하실 때, 아,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음. 영양학적으로 이제 배부른 것과 살찌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오히려 배고플 때 세 끼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끼니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괴로워요. 어, 그러니까 다음 끼니에 식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헤비한 걸 먹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간식을 강사라고 하셨는데 먹어주니까 어떤 강사세요? 저 요가 아, 강사예요. 요가 강사시구나. 네. 요가를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좀 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PT도 같이 하셨던 거군요. 네, 저는 사실 스스로 운동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를 받아야 나를 더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서 움직일 수 있겠다 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죠. 네. 아, 너무 예쁜 몸으로 변하셨어요. 우리 회원님들 사진 보이시죠? 앞 사진은 6개월 동안 헬스를 300만 원 들이고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으면서 했던 몸매였고요. 그냥 빼독해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서 운동은 평소처럼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눈바디가 달라지셨죠. 그리고 이렇게 예쁜 화보들을, 프로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연 회원님 오늘 스토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20일 정도 더 지나서 100일이 넘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빼독을 하고 나서 이제 더 많은 가치들을 깨닫고 있는데, 체중 감량은요, 가장 얻기 쉬운 가치더라고요. 음, 정말 이너 뷰티가 정말 잘 돼요. 너무 음, 깨끗하고, 채취가 안 나고, 구취가 안 나고, 정수리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산무네요, 산무. 저도 오늘 좀 피부 광 좀 나나요? 네, 반짝거려요. 이게요, 모공도 싹 닿고요. 피부가 음, 정말 맑아지고요. 잡티도 정말 줄고요. 진짜 피부 자체가 깨끗한 그 잡티의 기준을 떠나서 너무 좋다고, 결이 좋고, 막 바디 피부도 너무 부드럽고, 그러니까 독소가 진짜 다 나가니까 정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몸속의 건강까지도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들도 되게 많죠. 좋아진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스토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회원님들 스토리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셨을 것 같고, 공감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예뻐진다 이런 믿음이, 저는 헬스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어진 지 오랜데, 아직도 운동과 조금 먹는 거, 그런 식단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빼독은 다르다는 걸 몸소 임상으로 만드셔서 보여주시면 그게 또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운동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양까지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아주 유쾌하고 쉽게 알려주실 윤나라 수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반 수석을 맡고 있는 윤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제가 팍 나오네요. 자, 제가 PPT 바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드셨나요, 다들? 헬시에서 권장하는 식단으로 저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드셨나요? 자, 오늘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 몸을 컨설팅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은 걸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늘 강의 때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 문구예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거, 우리 홈쇼핑 보면 날씬한, 파워 슬라이드? 이런 거 하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막 이런 것들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날씬한 몸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매를 원하죠. 그쵸? 같은 날씬함도 종류가 있더라. 요즘은 꽉 마른 사람들을 그런 몸매를 워너비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미가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 건강미를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운동과 영양적인 부분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선요, 좀 근육이 붙을 때 붙고, 좀 내가 단단한, 건강한 체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육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영양도 충족이 돼야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휴식도 잘 취해줘야지만 근육이 붙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운동만 죽어라 하면 근육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단백질, 보조제 뭐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챙겨 먹으면 또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휴식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근성장이라는 걸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커스를 두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시입니다. 제시. 센 언니죠. 제시가 나와가지고 본인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너무너무 살이 찌고 싶대요. 재수 없지 않나요? 네. 이런 사람 좀 있습니다. 네. 보통 두 가지 타입이죠. 소장 흡수율이 낮아서 뭘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타입은 배만 나오죠. ET처럼. 근데 살은 진짜 잘 안 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대변으로 다 흘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영양 부족 상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살이 잘 안 찌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내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제시라는 연예인은요. 타고났느냐? 어느 정도 타고난 면은 있지만 생활 속을 들여다봤더니 결코 타고난 건 아니더라. 이게 지금 MBC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체 운동을 특히 많이 한대요. 하체 운동. 게다가 이거를 조금 늘려봤더니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해요. 성인 남성을 2명 이렇게 올려놓고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붙고 그 근육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데 이렇게 안 찌는 체질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살이 좀 안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기초대사량이 높으세요.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숨만 쉬고 그냥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대사율이에요. 그 기초대사량의 70%가 거의 근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인 즉슨 바꿔 얘기하면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고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에너지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찐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을 좀 관심을 갖고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운동 파트입니다. 운동 중요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롤모델로 삼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에요. 이들도 운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타고났어요. 골반이 뭐 제 머리 끝에 있는 정도. 그런데 그러한 자들도 이렇게 탄탄한 몸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고요. 단 죽어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적정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식단.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빼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을 거 먹으면서 난 뺄 거야, 운동으로. 그러면 운동이 태능 선수촌 정도 되시면 돼요. 그렇게 먹고 빼려면. 왜냐하면 그분의 삶에 들어가면 식단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삼겹살을 막 먹고 여러 가지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걸 먹으면서 나 운동으로 뺄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태능 선수촌, 선수촌에 있는 그런 운동 선수처럼 운동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안 좋은 것까지 다 먹으면서 운동으로 빼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식단도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이렇게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눠서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빼독 식단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단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요즘 대세 운동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150만 팔로워가 생겼어요. 구독자가. 대단하죠. 정말. 트레이너보다 더 트레이너. 그래서 김종국이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운동의 마무리는요, 음식 섭취래요. 영양까지가 운동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양질의 식단을 다 갖췄는데 내가 잘 체지방이 빠지지 않아. 그런 분들 보면 잠을 잘 안 자요. 예. 단연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낮에는 활발한 시간이죠. 이때가 낮 12시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한두 시간 정도가 가장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많은 때래요. 이때 우리가 특히나 햇볕을 좀 쐬어준다라고 하면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때 잠깐 한 20분, 30분 졸다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죠. 자, 그리고 저녁입니다. 숙면을 취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뭐냐? 더 이상 우리가 키 크자고 이 성장 호르몬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요, 하루 동안 지치고 특히나 또 근육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엔 근육에 미세한 상처들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선 이 성장 호르몬이 반드시 내 몸을 케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시간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식단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식까지도 우리가 근성장에 필요한 요소라는 걸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근육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보기에 멋진, 겉보기에 멋진 갑옷 같은 이런 근육만 근육이냐? 아닙니다. 근육은요, 우리 몸에 실로 다양한 곳곳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심장이요, 자동차 엔진과 같죠? 엔진은 그래도 시동을 끌 수 있잖아요, 안 탈 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엔진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엔진이 심장입니다. 그 심장도요,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심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골격근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도 좀 보일 수 있고 심부 근육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겉에 쌓아져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보는 내장기관에도 다 근육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몸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생명 유지를 해가면서. 그래서 근육은요, 이렇게 각각 각 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은 있어야 하고요. 근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키워내셔야 합니다. 보이는 근육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근육까지도 영양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육의 역할은요, 멋지다, 왕자, 가슴 근육, 이렇게 보기 좋은 비주얼 근육뿐만 아니라 이 근육에는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왜 기초대사량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와 맞물려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뼈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뼈를 지탱하죠. 우리가 디스크 환자들 있어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한테 꼭 의사들이 권하는 게 뭐예요?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재활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뼈를 보조해서 내 몸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몸에. 그리고 또 혈관 보호를 합니다. 정맥순환을 돕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근데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1번부터의 4번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내용입니다. 그냥 사진을 막 찍었어요.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올리고 싶어서. 나오더라고요. 아침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혈당이 오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도요,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긴다? 근데 오늘 나오더라고요. 단 거 많이 안 먹어도 근육량이 점차 나이 들면서 줄기도 하고, 또한 젊은데도 근육량이 없다라고 하면 당뇨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당뇨병이 단 거 많이 먹어서인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이 근감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러한 근육을 좀 단련시키고 내 몸에 적정한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이 운동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우리는 압니다. 앞에 그냥 단어를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다가옵니다. 무산소. 무는 뭐예요? 먹는 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고프신 분들은. 자, 무. 없을 무예요. 산소가 없다. 산소가
있다. 크게 이렇게 두 운동 종류로 나누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운동의 종류에는요. 운동법을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운동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끝나는 올림픽이죠. 올림픽 예를 들면 종목마다 필요로 하는 근육군이 다르겠죠. 사용되는 근육군도 다르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운동에 대한 효율성과 운동 방법과 운동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수를 상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근육량은 좀 올리면서 이거 팻 다운시키는 거죠. 지방량은 좀 다운시켜서 멋진 쉐입된 몸을 얻어보자. 이게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운동 목적입니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목적성을 띄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주고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먼저 러닝머신에 가서 30분 또는 40분 삘 꽂히면 1시간 먼저 뛰거나 걷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체지방을 낮추고 하는 것에는 운동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에 속하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근육도 여러 군데에 붙어 있지만 큰 근육과 작은 근육으로 나뉩니다. 큰 근육은 대퇴부죠. 우리 허벅지 근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 근육, 이 등판, 넓은 등판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큰 근육이고요. 소근육은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근육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팔 근육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두, 3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큰 근육에 비해서 작은 근육에 속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무산소에서 유산소로, 그리고 대근육 운동을 먼저 해주고 소근육군 운동을 해준다. 이 운동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소는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대사산물로 나오는 에너지 분해를 거치는데 이때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산소는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대신에 요것만 좀 볼게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분해가 될 때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게 또 바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젖산이 과도하게 축적돼서 건강하고자 하는 운동 행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림매스업을 실행시키면서 팻은 다운시키는 그런 운동 목적에는요, 처음에 웜업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웜업은 준비 운동입니다. 내 몸에 신호를 주고 부상이 없게, 또는 내 몸에 자극을 줘서 이제 내가 운동할 거야 자각함으로써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웜업을 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본 운동에 들어가는데, 본 운동은 어떠한 운동이지 지방 연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산소,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 순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스트렝스 뭐 이런 것들, 파워리프팅 뭐 선수들 힘을 무조건 기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큰 힘을 기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없이 무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 유산소적인 능력, 폐, 심장을 좀 단련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산소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방 연소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산소 후 유산소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쿨다운, 정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정리 운동을 하면 그만큼 대사산물이 축적되지 않고 배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근육통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자, 표로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탄지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순서예요. 우리 몸이 처음에 어떠한 신체 활동을 하던 처음엔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체내에 조금 고갈됐을 때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
기아 상태, 몸이 아주 힘든 상태에서 단백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사용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꺼내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근손실이 나는 건, 내가 좀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단백질 손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방금 운동 효율성 말씀드렸어요. 지방을 다운시키려면 먼저 무산소 운동을 해라 라고 했어요. 왜?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 밑에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쭉 시간을 지속했을 때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분포도를 본 거예요. 그래프로. 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고 0초부터죠. 그래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탄수화물만 쓰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도 쓰이긴 하지만 거의 미세하고요. 탄수화물이 쓰이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방과 교차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무산소 운동이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주면 이게 빨리 고갈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면 한 30분과 40분 중간이니까, 그죠? 한 6분, 7분 정도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36, 7분부터는 지방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집에서 홈트를 하던 헬스장을 가던 먼저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요 교차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20분 정도로. 20분 안쪽으로도 당겨집니다. 운동 강도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 교차 시점이 요 앞으로 당겨오면 지방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운동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정리하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해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해라. 우리가 갖는 대중적인 운동 목적을 성취하시려면요. 자, 이러한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의 구조를 좀 알아두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상이 가기 때문에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 보면 근육을 요렇게 이두근이죠. 이두박근을 탁 떼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연근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 안에는 가느다란 실타래들이 꼬여져 있는 요렇게 근육 세사로 돼 있대요. 근형질 안에 아주 미세한 근섬유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실보다도 더 얇은. 그러면 이 근세사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세사를 봤더니 하나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콩나물 대가리가 붙어 있는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는 세사로.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액틴이라고 하는 굵은 세사가 이렇게 꽈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악수를 해요. 이 콩나물 대가리와, 대가리라고 해도 되죠? 콩나물이니까. 네. 여기 액틴이라고 하는 곳들이 만나가지고 세사가 서로 엉켜가지고 쪼아지면서, 빨래 짜듯이 쪼아지면서 근육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많이, 그리고 무거운 무게로 해낼수록 얘네가 굵어집니다.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건 근육의 세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처럼요.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한 줄기에 미오신과 액틴의 굵기가 근력 운동을 하면 굵어집니다. 그러면 근비대라고 하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 근육세사를요,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색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 하나는 백근이라고 하는 하얀색을 떼요. 하나는 적근이라고 하는 붉은색을 떼요. 이 차이는 근육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기를 사용해서 우리 에너지 대사를 이뤄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많이 속해 있는 곳은 적색을 띱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산소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는 빠르게 내가 시작하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빠르게 힘을 낼 때는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긴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색을 띈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으면 일반인으로서 굉장히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보면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근육의 색깔과 근육의 종류도 다르더라. 볼까요? 달리기 선수만 보더라도 스프린트,
100m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호흡을 하긴 하지만 폐에서 끝나요. 그냥 거의 기도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호흡은 하는 것 같지만 세포 내로 전달되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갈 리가 만무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백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는. 그러나 장거리 선수들 있죠.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산소를 이용해서 지구력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근육에 존재해요. 이런 마라토너들은 붉은색 근육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육을요, 키우기 위해선, 근육의 세살을 굵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의 종류와 특징이 있어요. 운동을 했을 때 내 근육이 움직임의 특성. 자, 운동은요, 정적 운동. 아까 요가 선생님 잠깐 스피치 하셨는데, 요가랑 뭐 줌바라고 할게요. 둘을 보시면 돼요. 요가는 다소 정적이고, 줌바는 동적인 운동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 정적인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이에요. 대략 요런 운동들이죠. 움직임이 적지만 버티는 운동들을 하고요. 그죠? 자, 이런 정적인 운동이지만 등척성 운동은 이렇게 버티는 동작은 특히나 운동하실 때 고혈압 환자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도 피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버티는 동작들도 고혈압 환자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운동에는 등장성 운동과 등속성 운동이 있습니다. 중간 글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장력 할 때 장이고요. 근육의 길이에 장력이 생기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등속성,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헬스장 또는 집에서 홈트하는 모든 움직임이 등장성 수축에 가까워요. 이런 운동, 등장성 수축을 이뤄내는 운동들. 등속성 운동은 이러한 특별한 기구로, 이건 몇 억 하는 운동 기구입니다. 측정 기구. 그래서 같은 속도로 얼마나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예요. 자, 그러면 동적, 정적 운동을 배웠는데 우리가 좀 칼로리를 소모하고 앞서 말씀드린 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금 효율적으로 운동하자. 그러기 위해선 정적인 운동보다는 동적인 운동을 해야겠죠. 움직임이 많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그 수축 이완을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에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운동 종류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 단순 관절 운동과 복합 관절 운동.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관절을 한 개 정도 사용하느냐, 아니면 2개 이상 여러 개 사용하느냐, 이렇게 운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관절, 단관절 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은 관절이 한 개 사용됐을까요? 여러 개 사용됐을까요? 자,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자, 발목 각도 달라지고요. 무릎 굽혀지고요. 골반 굽혀지고요. 그죠? 심지어 어깨, 견갑도 열렸어요. 이게 손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동근은 대퇴사두입니다. 이 스쿼트라고 하는 것도 힙업으로 많이 요즘 사용을 하시는데, 바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내가 자극받는 부위를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이 스쿼트의 가장 큰 주동근은 대퇴사두예요. 앞면 허벅지. 그러면 이게 우리 헬스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계예요. 여기에 딱 앉는 순간 이게 발목을 이렇게 제끼지만 이 상태로 고정시킬 거예요. 그리고 무릎 각도만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관절이 무릎만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 관절 운동이에요. 그러면 헬스장을 갔을 때, 그래서 자세를 정확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운동보다 왼쪽 운동을 같은 시간에 했을 때 왼쪽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3대 운동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우스갯소리로 3대 운동이 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쿼트, 대표적인 운동이죠. 시그니처 운동. 그리고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관절이 2개 이상 사용되는 근육군을 3대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오늘 운동 종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나 헬스장 가서 PT 안 받는데
무슨 운동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이 3대 운동을 가장 먼저 자주 하세요. 그러면 효과성이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얘네들은요, 사실적으로 전신 운동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3대 운동이. 예. 자, 그런데 자,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과 건강이에요. 영양적인 부분, 운동과 영양. 자, 운동만 주구장창 한다. 우리 몸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사산물이 생겨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운동할수록 대사산물이 생겨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이렇게 타고 나면 재가 남듯이 우리 몸도 연료,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부산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단백질의 한 형태가 변형되어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바람을 유발하는 이런 대사산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누구보다도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사산물로부터 자유롭질 못해요. 특히나 무산소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젖산이 많이 나오죠. 이 젖산은 바람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이봉주 선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이랬대요. 눈 뜨자마자 20km를 뛴대요. 20km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 뜨면요, 밥 먹듯이 20km를 뛰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신 분들은 방금 같은 대사산물이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몸이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100이면 100 많이 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몸이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사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조제를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챙겨주심으로써 젖산을 제거하고 또한 몸의 염증 반응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양 제품이 있죠. 프리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이에요. 프리워크아웃은 운동 전에 먹는 거고요. 포스트 워크아웃은 운동 후에 먹는 것입니다. 자, 일단 프리워크아웃, 운동 전에 먹는 제품이 있어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원료가 비타민 D예요. 운동 전에 보통 다른 일반적인 보충제를 보면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자극되는 것들, 그리고 또 먹기 전부터 BCAA라고 해가지고 막 단백질, 운동하기 전에도 단백질, 운동 후에도 단백질만 강조하는데 이 티알고는 그렇지 않아요. 주원료가 비타민 D예요. 여기 보세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다. 이걸 주원료로 넣었다? 아, 이래서 파마넥스는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쭉 보는 것 중에 요 콜린 한번 보세요. 콜린. 이 콜린, 얘는요, 신경 전달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콜린이라고 하는 건요, 근육도 세포에 자극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기 신호가 가지 않으면 엔진에 전기 신호가 가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각 근육 세사에 전기 신호를 보내야지만 얘네들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신경 자극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콜린이 해요. 그러면 운동 전에 이 보조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영양가 있는 이 보조 식품을 드신다라고 하면 운동의 효율성, 신경 전달이 늘어나면서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포스트 워크아웃입니다. 포스트 워크아웃 주 원료는 유청단백, 우리 단백질은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근육의 구성 물질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거는 타사들도 단백질 하니까 더 양질의 단백질로 아주 안전한 단백질로 넣었고요. 근데 주원료를 또 보세요. 글루코사민, 우리 뭐 생각나나요? 관절. 어머니 추우시면 귀뚜라미 보일러 놔드리고, 그죠? 관절이 시려우면 글루코사민 사드리잖아요. 그거예요. 게다가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뼈 관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주원료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활성산소, 호모시스테인, 젖산, 이런 것들을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비타민 C와 E가 합니다. C, E.
비타민 C, E 이 두 가지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운동 대사산물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원료로 들어가서 그냥 단백질만 주는 제품들과는 너무 차이점이 있죠. 자, 이거를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비타민 D, 그리고 운동 후에도 유청과 비타민 D와 글루코사민, 이런 이유입니다. 유산소하고 좋네요. 달라요.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해야 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야.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 너 유산소 안 말해봐. 무릎만 나가. 무릎은 나가면 안 돌아와. 무릎 뭔지 알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지우개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막 빨리빨리 써가지고 빨리 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 옆에다가 보호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덜 달게, 남들보다. 그 지우개 옆에 다는 거, 그게 근육이야. 네,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방금 김종국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집 나가면 안 돌아와요. 지우개 한번 쓰면요, 이게 어떻게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있을 때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운동 전과 후에 관절 보호에 완전하게 힘쓴 게 T-알고 식품이에요. 비단 단백질만 외치는 식품이 아니라서 남들과 차별된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고르는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PT를 끊어서 PT 선생님이 시켜주는 거의 대부분의 공동 구매, 공구 제품은요, 미국에서 바로 날라옵니다. 자, 지금 TR-고도요, 미국 TR-고와 똑같은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미국 TR-고와 한국 TR-고가 다른 거 아세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식약청에 허가가 나야 되는데, 한국 사람에 맞게끔 원료를 재배합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TR-고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먹고 미국 법에 미국 사람에 맞게 만들어 놓은 보충제를요, 그대로 직수입해서 헬스장 선생님들은, 아, 내가 직구해서 줄게요. 또는 본인이 마진을 좀 남겨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구매해서 그거를 유통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피해가 나오니까 문제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왕왕 이런 보도자료로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영국에서 이 만든 프로틴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뭐 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과 또한 우리가 유명 브랜드로 알고 있는 보충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입으로 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결벽증 환자처럼 만든 TR-고 제품으로 관절 보호와, 그리고 대사산물 처리하고, 또한 단백질까지 넣어줄 수 있는 TR-고를 꼭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약간 부끄럽지만 저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마음의 상처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접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올 5월 달에 찍은 프로필이고요. 이번 연도.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변할 수 있는 거, TR로도 가능하고요. 헬스장에 가지 않고, 이때 몸을 만들 때 저는 진짜 집에서 타바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바타 운동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적당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과 휴식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하는 몸매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핵심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무산소 먼저 해보시는 것, 내가 활동을 해보시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이제 아는 만큼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운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운동과 영양과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각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영상에서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필라테스, 계단 오르기, 발레 이런 운동들은 복합 관절 운동이냐, 그리고 근력 운동이냐, 유산소 운동이냐 이런 정의들을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산소와 유산소의 그냥
그 구분을 내리는 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입니다. 보세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운동 시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필라테스, 쉽지 않아요. 교정 잘 되거든요? 근데 리포머, 이런 기구 위에서도요, 그거 계속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무산소 운동은 우리 발살바 호흡이라고 하나요? 아시나요, 혹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실 때, 이 호흡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가쁜 숨, 내가 세포로 전달될 수 없는 가쁜 숨을 쉴 수 있는 운동군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 발레는요, 그렇게 발레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희 웨이트 운동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 스쿼트를 무게를 딱 올리고 나서 10개 넘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못하겠고 15개를 못 넘어가겠어. 못하겠어, 더 이상. 그럼 무산소예요. 운동 시간이 짧죠? 강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스쿼트 그냥 맨몸으로 스쿼트 200개, 300개 할 수 있죠? 그건 유산소예요. 유산소에 가까운 근력 운동인 거예요. 그럼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 시간과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과 강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테스인데 내 몸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한 진짜 몇 개 못하고 호흡도 너무 가쁘다. 그럼 그거 무산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채팅에서 뭐 계단 오르기나 스테퍼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데 방금 대답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할 수 있으면 유산소, 근데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면 무산소. 근데 우리 운동은 웜업과 무산소와 유산소와 쿨다운까지 이렇게 정석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티알고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의 질문이랑 무릎이 특별히 안 좋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운동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질문, 티알고를 매일 먹어도 되냐? 사실 매일 안 먹으면 안 돼요. 매일 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백질 식사가 사실은 서구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양질의 단백질로, 그리고 또 아까 부원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와 같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쉐이크 형태로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한 번은 그냥 습관, 건강 습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권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서 있을 때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죠? 이렇게, 이게 무릎 관절이에요. 눌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면서 관절이 달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내 몸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이 체중을 덜 수 있는 게 뭐냐? 중력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조금 권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서 있을 때 이렇게 락이 걸리니까 관절이 이렇게 지탱이 되니까 이거를 좀 안 지탱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앉아서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사이클도 헬스장 가면 발을 앞쪽으로 뻗는 좌식 사이클 있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좌식 사이클을 타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바이크 말고. 뭐 일반적인 바이크밖에 없다라면 그것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재활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리 아프신 분들도 여쭤보셨네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네. 역시.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이요? 자, 허리가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단은 디스크. 관절과 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이게 삐져나와가지고 디스크 환자라고 하시면 그건 운동을 조금 신중하게 처방을 받고 운동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단순히 척추 라인이 있으면 양 옆에 기립근이 있는데 거기가 단축되면서 자세나 아니면 내가 뭐 삐끗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하죠. 재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고급 팁은 딱 하나입니다.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우리 몸은 허리가 아픈 이유가 복부 코어가 떨어져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단련시켜야지 하고 하면 허리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통증이 나는 사람들은요, 더 아파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복부를 강화시키면 허리랑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복부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허리 근육은 강화시켜줘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윤나라 수석님께서 해주신 강의를 토대로 제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평생 건강의 요소는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해야 하죠. 근성장의 3대 요소가 계속 나왔어요. 근성장의 3대 요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 올라오죠? 분명히 강사님께서 운동과 영양과 휴식이라고 했는데 생각나시는 순서대로 휴식과 영양과 운동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오늘 건강 욕구별로 어떤 파마넥스를 먹으면 좋아요? 라는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신 이승아 수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승아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부분은 간에 대한 해독의 중요성인데요.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해독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독소를 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빼독 프로그램이죠. 근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 독소를 빼는 원인이 지금, 생체에 있는 독소를 빼야지만은 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뺐을 때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방해하고 생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이나 노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독소이기 때문에 독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소가 그러면 왜 쌓이는지를 좀 볼게요. 독소는요, 음식을 통해서 쌓여져요. 오염된 물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식품, 항생제, 그리고 방부제, 중금속, 농약, 잔존물, 기생충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숨만 쉬어도 저희가 독소가 쌓이거든요. 왜 쌓이냐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먼지나 매연, 흡연 등이 간접적으로 우리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독소가 쌓이기도 하고 또 피부를 통해서도 독소가 쌓이는데요. 여기서 쓰고 계시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샴푸, 목욕용품, 세제, 그리고 주거 환경 등에서 저희가 피부에 독소가 흡수되기도 해요. 그리고 TV,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돼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생선을 먹었는데 수질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질이 오염된 데서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먹고 있는 생선을 먹고 저희 몸에 납성분이 쌓이고 그리고 채소를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소를 먹어도 농약이 쌓이고 밀가루를 먹었는데 수입될 밀가루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독이 쌓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돼지나 소고기를 먹었을 때도 우리에서 갇혀있는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람한테도 그 독소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달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배달 음식 안에도 방부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술 드시거나 했을 때도 우리 몸에는 많은 독소가 쌓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는 독이에요. 그러면은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만성 피곤함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저하가 되죠. 그리고 장 트러블, 피부 트러블, 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독소예요. 그러면은 왜 간이 중요하냐? 바로 75%를 간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인데 무게만 1.5kg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간을 해독을 해야지 되는 이유예요. 독성 물질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으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혈액 세척기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청소해야지만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공급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간이 많이 지방이 쌓여 있죠. 화면에서 보시면 건강한 간과 지방이 쌓여진 간이 보여지는데요.
지방은 곧 독소이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여지면은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간염이 되고 간 경변이 일어나고 간암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식품이 있으실 거예요. 이쯤에서 바로 우땡땡 하는 그런 식품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식품은요, 우루사는요, 쓸개즙이 잘 나오게 하는 그냥 고급 소화제 정도에 불과하고요. 제약회사로 유명한 우루사의 원조인 일본의 제약회사에다가 우리나라의 우루사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는 체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대 광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대안은 파마넥스입니다. 파마넥스는 식세수 공법을 통과했잖아요. 대부분 홈쇼핑에서 간 기능 식품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는 식품들은 3S 공법만 통과를 해도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파마넥스는 원료 선정부터 원료 수급, 그다음에 규격, 표준화, 안정성, 그리고 기능까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마넥스에 있는 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는 리버 포뮬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뉴가 있는데 리버 포뮬러와 리뉴 안에는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밀크시슬을 통해서 회복하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밀크시슬을 섭취했을 때 복용 전과 복용 후가 엄격히 다르죠. 그래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리뉴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밀크시슬 추출물 외에도요. 부원료로 레드 오렌지 추출물, 그리고 코엔자임 규텐, 그리고 올리브유 추출물, 올리브 열매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등이 들어서 저희 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빼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간 기능 생각하셔서 독소 배출하시고요.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쏙쏙 뽑아주셨어요. 우리 수상님, 감사합니다. 간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이 5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간의 기능에 돕는 이 리버 포뮬러나 리뉴를 같이 드셔주시면 조금 더 간이 하는 역할 중에 지방 분해도 있거든요. 독소 배출과 함께요.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전체 미팅 3주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밤 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